이 화면이 갑자기 빨간색이 들어와 갖고요. 야, 이거 오늘 사실 다른 때는 이렇게 화면이 안 되면 그냥 또 말로 설명이 되는 그 기별이 많은데, 오늘은 좀 화면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빨개져 갖고 이 어찌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좋은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놓고 보니까요, 마치 제가 또는 저희 교우님들이 무슨 증거나 찾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증거를 찾아야 노아 홍수가 꼭 그 증명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도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기왕에 제목을 붙였으니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노아 홍수의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첫 번째로 기록의 증거 이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지질학적 증거, 땅의 증거라고 하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는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제 땅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에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증거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은 모든 범죄 현장에는 증거가 있대요. 반드시. 그래서 그 보셨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솔 같은 거 가지고 사서 이렇게 막 헤쳐가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썹 하나라도, 사실 눈썹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샅샅이 그냥 다 하죠. 그 다음에 지문, 이 어떤 손가락의 지문이 어떤 문에나 이렇게 그 기구에 붙었나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살피죠. 왜냐하면 증거는 이렇게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도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왜 땅에 있냐면 노아 홍수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노아의 홍수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에 관한 건데, 사실 이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거하고 또 일반 진화론을 믿는 그 지질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땅에 관한 생각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성경 학도의 입장에서 이제 노아 홍수 두 번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그 컴퓨터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인데요. 미국의 엔텔로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돌들이에요. 이 돌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좀 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고요. 하루에 20명만 입장시키는 계곡이고, 여기 예약을 하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돌들 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물결이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물이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 돌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무슨 여자 같죠? 이렇게 긴 머리에 얼굴 모습으로. 엔텔로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이 화석 지역입니다. 이 돌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여기는 또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지역에 웨이브 이렇게 물결 치는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바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바위들이 무슨 이렇게 물결 치면서
지나가듯이 바위들이 그냥 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마치 뭐가 지나간 모습 같아요. 물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이제 모습들의 바위거든요. 이것도 미국의 웨이브란 지역인데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 창조과학 답사를 갔는데 여기도 저는 못 가본 지역입니다. 이거는요, 중국에 있는 무지개산이에요. 칠채산이라고 하는, 이거 누가 그림 그린 게 아니고요. 바위의 그 모습들이 완전 그냥 무지개 컬러. 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보거든요. 이런 모습의 바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랜드 캐년, 이 계곡이에요. 이게 이제 요 우에서 밑까지 한 1km 정도 되는 이제 계곡들인데 여기에 폭이 넓은데도 한 1km가 되고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계곡이 물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렇게 계곡이 갈라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탄한 곳이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물이 치고 나가면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계곡을 만든 이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계곡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 강력한 물이나 이런 압력에 의해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까? 이게 무엇인가 분명히 이게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한국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도대체 믿음이 없대요. 하나님도 이렇게 진짜 계신 것으로 믿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도 믿지를 않고, 노아 홍수를 믿지를 않고. 그런데 한국연합회에서 미국에서 창조과학 탐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 지원을 받았는데 거길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제일 먼저 가서 이 그랜드 캐년을 봤는데 이걸 딱 보고서 저녁에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를 내가 여기서 봤습니다. 일종의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땅을 제가 창조과학 답사를 다녀오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지역에 왜 이런 엄청난 이런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런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셨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게 어디에도 있냐면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 저 윈난성 그 호도엽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못지않은 곳이 있는데,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 이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저것을 허락하신 여러 이유가 이 창조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잘 증명할 수 있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주 분명한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유명한 모뉴멘트 밸리라고요. 기념비 계곡인데 그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다 여기서 촬영한 것들이에요. 뭐 황야의 7인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 옛날에 누가 살아, 여기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인디언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덮였을 거예요. 이 지역이 우회로 이렇게 덮였는데 엄청난 이제 어떤 그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 뚫고 지나가면서 이 부분들만 좀 남아 있는 거죠.
원래부터 저게 저런 곳만 딱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수십억만 년 저게 딱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무튼 진화론을 믿는 지질학자들도 저게 원래 이렇게 평평했는데 어떤 격변 또는 어떤 이 홍수자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다 씻겨 나가고 남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요. 이런 것이 미국의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이런 지역 중심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지역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모뉴멘트 밸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두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과학자, 신앙인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딱 단번에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반면에 이제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큰 홍수나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제 벌어졌을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아까 이제 그런 지층들, 우리가 보통 지층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뭐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대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요 하나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창조론 과학자들하고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진화론에 기초한 그 지질학인데, 여기서는 이런 이제 지층들이 이렇게 쌓이게 된 원인을 동일 과정설 또는 균일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일한 어떤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다 보면은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집에 그 시골의 하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천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하천의 그 모양이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랄 때, 어릴 때 또는 청년 때, 어른 때 보면 이 하천의 모양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름철에 홍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게 전혀 바뀌질 않는데 한번 홍수만 치고 지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돌들이 굴러와 갖고 한쪽에 그 개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모래가 지나갖고 모래가 한번 덮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형이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땅의 모습이 성경학자들은 대개 한 6,000년 이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지구 땅에 형성된 과정이 대략 한 40억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대격변이 나름대로 큰 홍수가 7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초한 노아 홍수에 의한 사건은 사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이렇게 땅덩어리가 바뀌는 과정은 사실은 길어야 4,500년밖에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40억만 년을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크게는 7번의 이제 큰 홍수가 있어서 오늘날 같은 땅덩어리가 바뀌었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노아 홍수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 1656년 만에 홍수가 생겼다고 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약 6,000년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4,5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연구할 때 4,5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수십억만 년을 시간을 잡으니까 연구나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론을 설명하기에 40억만 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구의 땅덩어리 이런 모습들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균일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잠깐 소개하겠지만 40억만 년 전에 한번 큰 지구의 격변이 있어갖고 지구를 한번 이렇게 흙으로 덮었다. 노아 홍수처럼 전체를 덮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아 홍수 자체에 대한 그런 것을 믿지를 않고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그런 큰 일이 있어서 한번 덮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10억만 년 지나서 또 큰 홍수가 일어나서 또 덮었고, 한 7번 정도를 큰 홍수가 일어나서 덮어갖고 지금 된 땅덩어리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 홍수는 뭐냐면 40억만 년 동안에 7번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나서 덮인 것이 아니라 4,5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홍수로 지금과 같은 땅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진화론에 의한 그 동일 과정설 또는 이 지구의 땅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성서적인데, 이 성경 연구학자들은 2번에 걸쳐서 땅이 한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셋째 날 땅과 물이 이제 요 셋째 날 되기 전까지는 지구의 땅덩어리를 물로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땅이 있어야 짐승을 만들어도 살 수 있고 사람을 만들어 살 수 있으니까 셋째 날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물과 땅으로 구분을 해요. 그럼 이제 셋째 날 이제 물이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밀려나겠어요? 이렇게 뭐 잔잔하게 지금 밀려나겠어요? 엄청난 소용돌이 치면서 물하고 땅이 지금 어떻게 되는 장면이 이제 분리되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오늘날 지구와 같은 지층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을 지구로 뒤덮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땅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이제 모으시잖아요. 그렇게 모을 때 아마 이 지구가 지금 같은 이런 거칠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2번의 과정은 다 뭐냐면 물로 다 덮였던 상태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 돌들은요, 이 수성 태저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물로 이렇게 태적된 돌이래요. 그러니까 이 돌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돌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들이래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붙이냐면, 여러분 돌덩이가 정말 말 그대로 돌덩이잖아요. 아주 딱딱한 돌덩이인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래요. 그래서 그걸 수성 태저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언제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노아 홍수 때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봐야 할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층이에요.
이게 저기 그 우왕리 그 화석 박물관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벽에 있는 지층인데요.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요 하얀색하고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걸 또 다른 지층이 있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르죠? 이 밑에 이거하고 이거는요 또 다르죠? 이거하고 요거는요 또 달라요. 근데 이런 지층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하고 백성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하고 이 지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게 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것으로 봐요. 일순간에. 그런데 일반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맨 아래쪽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가 맨 아래쪽에 여기 있는 지층을 만들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부터 이제 시간의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요거는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홍수가 나서 여기 덮어서 만들어진 지층이다. 요거는 지금부터 한 90만 년 전에 요건 100만 년 전 10만 년이 지나서 또 큰 홍수가 나서 여기를 덮어갖고 눌러서 만든 지층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한 30만 년 전에 요거는 20만 년 전에 요거는 1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서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때 일순간에 한꺼번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을 할 때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층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지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이 오늘 왜 이러지? 자, 요거 제가 이거 좀 필요해서 자, 과학자들은요 지금부터 지구 탄생을 46억 년 전에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오래 전에요. 원시 시대. 그다음 이때가 선 캄브리아 시대고 여기가 이제 지금부터 5억 7천 년 전, 5억 7천만 년 전, 이때의 고생대. 이 고생대는 고대 생물이 살았던 데를 고생대고요. 중생대는 중간 생물. 그 다음에 신생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생겨난 생물이 살았던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는 46억 년이 아니라 얼마 걸렸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탄생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 여기까지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가르치거든요. 자,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말하면요 10시간 29분 정도의 긴 시간이고 고생대는 56분 정도, 중생대는 26분 정도, 신생대는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 땅에 생물체가 생겨난 시간은 지금부터 대략 한 5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고대 생물, 그 다음에 중간 생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포유류 종류, 여기는 공룡,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백악기, 주라기, 그래서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의 이야기들이요, 요 시대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물이 산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같은 생물이 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 그랜드 캐년 이런 지층들이 노아 홍수 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렇게 쓸고 지나간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지층들이 만들어진 때가 다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지층이지만 요 밑에는 선 캄브리아기 그래갖고요. 이때는 진 같은 뭐 짐승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남조류라고 해갖고요. 그 박테리아성 그 물에 가면 균 같고 그 동물이면서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그런 것들이 살았던 시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 중생대, 이제 신생대 해갖고
이게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홍수가 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노화 홍수를 통해서 아주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됐다 그러면 설명하기 쉬운데, 일단 지질학을 이제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다음과 같은 시대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이제 선 캄브리아기는 이제 가장 오래 전인데요. 요때 여기에는 이 화석을 보면요, 남조류, 이 박테리아균이 발견되고요. 그 위에 고생대에는 삼엽층이나 조개류, 중생대에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고요. 맨 꼭대기에는 이 신생대라고 하는 데는 포유류하고 조류예요. 제가 아주 최선껏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조개 화석이거든요. 이게 아주 단단한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화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개로 된 화석이거든요. 이게 어지간한 어떤 그 압력과 의하지 않고는 이 조개가 이렇게 돌로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저 고생대, 삼엽층, 조개류 거기에는 이런 이제 그 화석들이 이제 홍수가 나갖고 만들어졌다. 요거는 이제 물고기 화석입니다. 작은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조양이라고 하는 그 익룡이 발견된 유명한 화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가갖고 잠자리 화석도 제가 좀 사왔고, 그 다음에 매미 화석도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게 여겨갖고 일부러 제가 심양에 있을 때 기차를 4시간 타고 가갖고 이틀을 머물면서 이제 화석지를 가서 산 건데, 요런 이제 물고기 화석은 또 어느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신생대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개 화석이 만들어진 때하고 이런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진 때가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개,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무슨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이런 짐승 화석들도 다 같은 때에 만들어졌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질문하는 건데, 왜 그러면 고생대 맨 밑에는 조개 같은 화석이 발견이 되고 중간층에는 여기 이런 공룡 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맨 위에는 짐승의 화석이 발견될까요? 혹시 한번 좀 생각해. 왜 맨 밑에는 조개는 잘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이 비가 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죠. 근데 달팽이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이게 다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개 같은 거는 큰 홍수가 나면 이게 뛰어가는 놈이에요? 뭐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조개 같은 것들이 맨 밑바닥에서 발견되냐면, 이게 수십억만 년 전에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홍수가 생겼을 때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살던 지역에서 이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흙이 쌓이면서 화석이 됐고, 중간에 공룡은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이놈들은 이제 중간까지 간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아래 이런 데는요 화석이 없어요. 박테리아 균 같은 남조류 쪽 화석만 있고, 요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조개 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그 위에 거의 끝에 이 위에 와서는 이제 공룡 같은 이런 화석들이 이 공룡 같은 화석 이 안에 좀 나오질 않거든요. 절대 이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맨 위에는 어류 같은 거, 포유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십억만 년에 걸쳐서 이게 홍수가 나서 이게 덮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홍수가 나면서 못 움직이는 이런 조개류 같은 거는 맨 밑바닥에서 바로 그냥 화석이 돼버렸고요. 이 지층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지층들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이 지나가고 흙이 지나가면서 이게 지층이 일순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층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맨 아래 거는 지금부터 100만 년 전, 그 다음에는 90만 년 전, 50만 년 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물론 이제 이 창조 과학자들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 화석이 지층에 따라 나눠져서, 예를 들면 이 지층이 섞여서 발견되지는 않아요. 이런 포유류, 조개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요, 이 층에 따라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올 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포유류 같은 짐승들은 어디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조개 같은 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기어 있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조개류가 모인 데는 조개류 화석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류가 모이는 데는 어류 화석들이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고요. 공룡 같은 경우는 수천 마리의 공룡들이 같이 매몰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거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창조와 노아 홍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어떤 확신이 없으면 세상 시작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노아 홍수가 과거의 일인데, 이게 끝나버린 일인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요, 노아 홍수의 과거의 사건하고 재림의 사건하고 좀 어떻게 하셨어요?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 종말적인 면,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도 종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저게 뭐 저렇게 대단하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가 올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구의 죽음은 언제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그 3장에 이제 그 양이 죽잖아요. 죽음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 다음에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진화론 저 지질학을 믿으면 죽음은 언제 이미 시작된 거냐면,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범죄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죽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억만 전에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그건데, 이미 그 전에 생물체고 뭐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는 약 6,000년 전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저 진화론적인 면에서 이 지구의 지질학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면 이미 죽음은 언제부터요? 이미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진화론자들이 말할 때 지금부터 100만 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원숭이였죠. 유인원이었다가 이게 구부러진 상태에서요, 점점 이렇게 허리를 펴갖고 지금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된 건 지금부터 100만 년 전이래요.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6,000년 전에도 죽음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전혀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치면서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것은요, 노아 홍수의 하나의 증거이지만 우리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의 한쪽은 어디를 좀 걸치고 있냐면 노아 홍수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개는요. 이 무지개는 왜 만들어졌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다시는 홍수가 없겠다고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거든요. 그 무지개는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것이고요. 그 한편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십자가 사건과 연결돼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죠. 이런 어떤 구속사적인 구원적인 이야기가 다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노아 홍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진화론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이 그 노아 홍수라든지 창조론에 대해서 그 기치를 들고 이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안에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창조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있게 되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기별주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소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이 구원의 어떤 도리와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렇게 눈을 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별을 통해서 또 보다 더 넓고 깊은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또 깨닫게 하는 귀한 기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